신혼여행을 갔다면서요? 네, 떠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혼여행 하루 미루고 신랑이 조문하고 떠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연예계의 아름다운 풍경이고요. 예. 네, 지금 가장 뜨겁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내 언론에는 철통보안으로 해놓고 이제 중국 매체로는 완전히 뭐 드론까지 띄우고 휴대전화로 생중계를 해서 다 공개가 된 거잖아요. 예. 네,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중국 매체들이 호텔에서 뭐 드론도 띄우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 드론 띄운 사람이 우리나라 경찰에 잡혔다더라, 예. 체포됐다더라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경찰에 간 사람은 그 베트남인이었고 이 중국, 그러니까 이 송선 커플의 결혼을 촬영한 게 아니라 장충당 공원에서 뭐 그냥 다른, 그러니까 그 촬영된 거에도 전혀 커플 결혼식 내용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송선 커플 결혼식을 촬영한 중국의 어떤 관련 매체 관계자가 체포됐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관심이 중국 쪽에서 예. 많으니까 저거 중국에서 띄웠겠지라고 한 게 확산된 건가요? 뭐 중국에서 띄웠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누가 띄운 건지는 모르고 아마 띄운 것 같은데 요번에 그쪽에 드론 띄운 사람이 입건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거 송중기 결혼식 관련해서 그 드론이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송중기 씨 결혼식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장충당 공원에서 드론을 띄운 베트남 사람이 입건이 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신라 호텔 주변이 그 1급 비행 금지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장충당 공원에서 드론 띄우면 처벌받는 거 오늘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시민 여러분들도 행여나 또 요즘에 드론 동호회도 많은데 장충당 공원 가셔서 드론 띄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북 지역에서 드론은 못 띄우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워낙 조금 글쎄요. 이게 중국이 그 교류가 정상화되면서 지금 뭐 한류가 바로 들어가듯이 중국 쪽에서 워낙 관심이 많거든요, 한류에 대해서. 묘하게 지금 여러 가지가 겹친 것이 사드와 관련돼서 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과 또 송중기, 송혜교 씨의 결혼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중국에서도 이제 화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거의 이제 생중계가 됐는데 저기에서도 과연 저 생중계를 분명 누군가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안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건된 사건은 완전히 별건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누가 저걸 생중계를 한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한 건지 드론을 띄웠다면 그게 누가 띄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주어야 좀 정확히 밝혀질 것 같고 어쨌든 국내 팬들로서는 사실 철통보안이라고 했는데 그게 중국에서 다 그냥 풀려버리고 안에 중국을 통해서 봤죠. 사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한편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기분이 좀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기가 이 생중계를 중계하는 것만 조건으로 150억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송선 커플 측에 공식적으로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150억 원 줄 테니까 생중계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 두 소속사는 금액 뭐 확인하기도 전에 아니 무조건 우리는 비공개 결혼이다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하자 지금 중국 매체 어디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두세 개 매체에서 드론을 띄워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을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어딘지도 확인이 안 되고 처벌이 가능한지도 지금 모호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의 설이 제기가 됐어요. 대만의 한 매체가 이 생중계한 매체 중에 하나가 이 결혼식에 참석한 장찌의 남편이 가수 왕펑이 대표로 있는 스위웨라는 중국 음악 플랫폼이 이거를 중계했다. 장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장찌 측은 그래 우리 남편 가수가 그 스위웨의 대표인 건 맞지만 플랫폼 관리 쪽이지 어떤 이 컨텐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리고 지금 나는 굉장히 귀하게 시간을 내서 발걸음을 해서 축하를 했는데 지금 나를 무슨 이 현장에 급파된 스파이 취급을 하느냐 기분이 나쁘다 이런 식의 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장치가 송혜교 씨 결혼식에 온 것 자체가 물론 뭐 송혜교 씨 영화도 같이 찍었잖아요. 송중기 씨 이제 CF도 같이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절친한 사이에서 온 것은 확실한데 여러 가지 좀 목적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꼭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예. 장찌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더 송송 커플의 어떤 결혼식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직전에 바로 중국과 뭐 사드 관련해서 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가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웨이보에서 생중계하면서 중국에서 뭐 1억 명 이상이 이 중계를 봤어요. 예. 그러면 사실 처음에 의도가 비공개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그 의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다 중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한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뭐 송혜교 씨나 송중기 커플에게도 나쁜 건 아니었다.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장찌도 얻은 게 많겠죠. 왜냐하면 예. 이런 결혼식에 참여해서 자기가 좀 대두가 됐고 그 이후에 또 SNS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니야? 그 결혼식에 대해서 그날 한해 왕평의 어떤 신곡이 발표가 됐고 그런 예. 거 보면 본인의 어떤 친분 관계도 중요해서 왔겠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본인의 어떤 그 연예인으로서 예. 어떤 그 이득이 얻는 그런 면도 상당히 머릿속에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장찌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오히려 이 커플의 덕을 보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박 사건인 거죠. 장찌가 뭐가 아쉬워서 예. 중국의 국민 배우인데 한국 연예인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덕을 보겠다? 예. 신인 배우도 아니고 이제 와서 인지도 더 올릴 것도 없는데 인지도가 저 하늘 끝에 다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스케줄도 굉장히 어렵게 냈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장찌가 도착하는 순간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에 왔단 말인가. 예. 장찌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나머지 우리나라 유재석 씨나 톱스타가 장찌 외에 누구누구 등등이 도착했다. 유재석 씨가 등으로 그냥 처리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게 장찌 씨가 이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인지도를 좀 더 올려야지. 내 남편을 홍보시켜야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예. 송중기, 송혜교 씨가 중국 국민 배우, 중국 최고 스타보다 더 위에 위상이 더 위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박 사건이고. 아니, 근데 진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우연히 겹치면서 예. 송중기 씨가 사드 사태 터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한류에서 정말 중국에서 그 이제 금자탑을 쌓았던 사람이었는데 예. 한류 사드 사태 이후에 좀 상황이 안 좋다가 풀리자마자 제일 먼저 또 상징적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된 예. 묘한 스토리가 장찌 씨로 인해서 더 크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정관 평론가의 말이 예. 뭐 저는 대부분 다 옳다고 보는데요. 뭐 장찌가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송송 커플하고 관계에 있어서 예. 본인에 있어서 어떤 이미지랄지 그런 걸 사실은 주목받을 요소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연예인 자체는 이제 이미지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친한 어떤 서로의 신의적인 관계 이제 그것이 주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부수적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주 말고 뭐 쌀에기를 줍는다시 그런 예. 식으로 본인에게도 뭐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었죠.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에도 그 아드님 문제로 뭐 한보 사건에 연루됐던 일이 있었지만 그 당시 대통령께 어떤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거. 그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에도 그 새 아드님 문제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 책임을 국민들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재판부에서 제3자가 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제형 법정주의 원칙이 우리 국민의 기본법으로 다 이렇게 또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도 꼭 적용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형님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과 저의 멘토로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4년밖에 안 되는 임기 동안 정말 많은 그리고 굉장히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할 일을 다 선덕 여왕 이후 1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박건영 씨 사기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 결국엔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일단 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영 씨의 그 수행 비서가 이제 광모 씨인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유경재단에 근무하면서 어떤 기업체로부터 이제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뭐 수주를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돈을 받은 혐의 아니었습니까? 1억 원을.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박근영 씨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이제 차용증 형식으로 돈을 써줬고 또 이 원금에다 이자까지 더해서 반환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박근영 씨의 수행비서 곽 씨한테는 징역 1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기록을 본다거나 그렇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수행비서가 거의 뭐 돈과 관련해서 본인이 거짓말하고 그런 식으로 가져왔지 않았는가. 박근영 씨는 관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죠. 뭐 돈은 가져왔는데 박근혜 씨는 돈을 썼겠죠. 예, 예. 그렇지만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하고 속이고 그런 데는 박근혜 씨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추후에 일을 알았기 때문에 뭐 사용증을 써줬다랄지 아니면 당연히 나는 이게 빌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곽 씨가 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판결문 예. 취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박근영 씨에 대해서는 사기죄에 대한 증거가 없고 예. 그다음에 수행비서 곽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인터뷰를 봤을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얘기하고 YS도 얘기하고 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예. 정치적으로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에도 YS DJ 얘기를 한 거든 그때도 어쨌든 잘못이 있었어도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지는 않지 않았느냐. 예. 아들들이나 측근들은 이제 죄를 물었지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게도 어떤 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한테 직접 어떤 책임을 물어서는 좀 안 되지 않느냐. 결국은 언니를 뭐 풀어주세요. 예. 이 얘기인데 과거의 사건과 또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사건의 성격 자체가 또 상당히 그렇죠. 많이 다르고 그래서 박근영 씨가 이제 동생 입장에서 언니를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주장이 아닌가 싶고요. 그 예. 선덕여왕 이후 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라는 저런 부분도 저게 이제 국민들이 저런 부분에 글쎄 얼마나 공감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동생 입장에서 언니의 어떤 선처를 바라는 뭐 그런 입장 정도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생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비서 얘기해보면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 김원선 변호사님 따로 돈을 받았다는 지금 검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처음에 남재준 국정원장 때부터 이제 5천만 원, 그러다 예. 1억으로 이제 상향이 됐잖아요. 그 위에 국정원장이 바뀌면서. 근데 그거 말고 안봉근 전 비서관이 따로 뭐 매달 1,000만 원씩 받았다. 이게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그 전부터 많이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풍문이 많이 돌았어요. 많았죠. 특히 이번에 사실 저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하다가 이현수 기조실장,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수사하다가 저게 나온 내용인데 예. 이현수 기조실장과 문고리 3인방 특히 안봉근 전 비서가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2014년도 10월인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현수 기조실장이 사실은 계속 박근혜 정부에서 기조실장을 4년이나 했거든요. 예. 근데 국정원장도 바뀌고 1, 2차, 2차장 싹 바뀔 때도 기조실장이 안 바뀌었어요. 그건 인사와 애사를 휘둘르기 때문에 그러면 안봉근 전 비서관이 계속 1,000만 원씩 받고 뭐 1억 5천만 원씩 받았다는 것은 이현수 기조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면 청와대의 어떤 요구에서 돈 준 거 이외에도 안봉근 전 비서관한테 따로 돈을 주면서 자기의 지위를 좀 확고하게 하는 예. 그렇지 않았느냐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사를 딱 진행 중인데 지금 뭐 4년에 걸쳐서 한 50억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게 알고 있었고 이제 그 돈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가 지금 검찰에서는 워낙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이 받은 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예.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좀 난감해하고 있는 거죠. 예. 개인 용돈으로 매달 1,000만 원씩 별도로 상납받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 부분이 결국 이제 박주현 의원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현수 전 기조실장 뒤에 정권의 실세가 있다. 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은 순전히 어떤 본인의 인사와 관련된 이 안봉근 비서관에게 일종의 뭐 보험성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딜을 좀 잘 봐달라라는 그러한 성격의 돈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 부분은 뭐 분명하게 어떤 뇌물죄라든지 공금 횡령죄라 이런 부분이 이제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검찰이 좀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하는 때마다 더 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안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건된 사건은 완전히 별건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누가 저걸 생중계를 한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한 건지 드론을 띄웠다면 그게 누가 띄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좀 정확히 밝혀질 것 같고 어쨌든 국내 팬들로서는 사실 철통보안이라고 했는데 그게 중국에서 다 그냥 풀려버리고 안에 중국을 통해서 봤죠. 사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한편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기분이 좀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기가 이 생중계를 중계하는 것만 조건으로 150억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송성 커플 측에 공식적으로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150억 원 줄 테니까 생중계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 두 소속사는 금액 뭐 확인하기도 전에 아니 무조건 우리는 비공개 결혼이다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하자 지금 중국 매체 어디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두세 개 매체에서 드론을 띄워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을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어딘지도 확인이 안 되고 처벌이 가능한지도 지금 모호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의 설이 제기가 됐어요. 대만의 한 매체가 이 생중계한 중국에서 뭐 1억 명 이상이 이 중계를 봤어요. 그러면 사실 처음에 의도가 비공개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그 의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중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한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뭐 송혜교 씨나 송중기 커플에게도 나쁜 건 아니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장찌도 얻은 게 많겠죠. 왜냐하면 이런 결혼식에 참여해서 자기가 좀 대두가 됐고 그 이후에 또 SNS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니야? 그 결혼식에 대해서 그날 한해 왕평의 어떤 신곡이 발표가 됐고 그런 거 보면 본인의 어떤 친분 관계도 중요해서 왔겠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본인의 어떤 그 연예인으로서 어떤 그 이득이 얻는 그런 면도 상당히 머릿속에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장치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오히려 이 커플의 덕을 보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박 사건인 거죠. 장찌가 뭐가 아쉬워서 중국의 국민 배우인데 한국 연예인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덕을 보겠다? 신인 배우도 아니고 이제 와서 인지도 더 올릴 것도 없는데 인지도가 저 하늘 끝에 닿아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스케줄도 굉장히 입건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거 송중기 결혼식 관련해서 그 드론이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송중기 씨 결혼식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장충당 공원에서 드론을 띄운 베트남 사람이 입건이 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신라 호텔 주변이 그 1급 비행 금지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장충당 공원에서 드론 띄우면 처벌받는 거 오늘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시민 여러분들도 행여나 또 요즘에 드론 동호회도 많은데 장충당 공원 가셔서 드론 띄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북 지역에서 드론은 못 띄우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워낙 조금 글쎄요. 이게 중국이 그 교류가 정상화되면서 지금 뭐 한류가 바로 들어가듯이 중국 쪽에서 워낙 관심이 많거든요, 한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묘하게 지금 여러 가지가 겹친 것이 사드와 관련돼서 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과 또 송중기, 송혜교 씨의 결혼 시점이 딱 맞았었어요. 딱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중국에서도 이제 화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거의 이제 생중계가 됐는데 저기에서도 과연 저 생중계를 한 분명 누군가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혼여행을 갔다면서요? 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혼여행 하루 미루고 신랑이 조문하고 떠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연예계의 아름다운 풍경이고요. 네, 지금 가장 뜨겁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내 언론에는 철통보안으로 해놓고 이제 중국 매체로는 완전히 뭐 드론까지 띄우고 휴대전화로 생중계를 해서 다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중국 매체들이 호텔에서 뭐 드론도 띄우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 드론 띄운 사람이 우리나라 경찰에 잡혔다더라, 체포됐다더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제 경찰에 간 사람은 그 베트남인이었고 이 중국 그러니까 이 송성 커플의 결혼을 촬영한 게 아니라 장충당 공원에서 뭐 그냥 다른
그러니까 그 촬영된 거에도 전혀 커플 결혼식 내용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성 커플 결혼식을 촬영한 중국의 어떤 관련 매체 관계자가 체포됐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관심이 중국 쪽에서 많으니까 저거 중국에서 띄웠겠지라고 한 게 확산된 건가요? 중국에서 띄웠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누가 띄운 건지는 모르고 아마 띄운 것 같은데 요번에 그쪽에 드론 띄운 사람이 매체 중에 하나가 이 결혼식에 참석한 장찌의 남편. 남편이 가수 왕펑이 대표로 있는 스위웨라는 중국 음악 플랫폼이 이거를 중계했다. 장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장찌 측은 그래 우리 남편 가수가 그 스위웨의 대표인 건 맞지만 플랫폼 관리 쪽이지 어떤 이 컨텐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리고 지금 나는 굉장히 그 귀하게 시간을 내서 발걸음을 해서 축하를 했는데 지금 나를 무슨 이 현장에 급파된 스파이 취급을 하느냐 기분이 나쁘다. 이런 식의 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장치가 송혜교 씨 결혼식에 온 것 자체가 물론 뭐 송혜교 씨 영화도 같이 찍었잖아요. 송중기 씨 이제 CF도 같이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절친한 사이에서 온 것은 확실한데 여러 가지 좀 목적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꼭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장찌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더 송송 커플의 어떤 결혼식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전에 바로 중국과 뭐 사드 관련해서 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가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웨이보에서 생중계하면서